고등학교 학생홍보대사 동가 16기 설혜빈 박정민입니다. 와! 저희는 올해 2021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전형인 두드림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지망학과에 관련 있는 활동을 하긴 하되 자신의 지망학과가 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열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중에 지망학과가 변하게 되더라도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는 어떤 학과든지 모두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가 학과가 변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혜빈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의 관심 분야가 점점 심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사회가 분야라고 해서 그 부분을 열심히 연구했었고 2학년 때는 인권복지, 3학년 때는 인권복지 행정으로 들어가서 좀 심화된 활동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더 꿀팁을 전하자면 학생생활 기록부를 위해서 자신이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비교과로 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성적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수학 경시대회나 아니면 수학 관련 대회에 나가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일 것 같습니다.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이때는 나와 같이 면접을 보는 사람들, 즉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내가 이때까지 준비해왔던 과정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혜빈 대사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추상적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1차 합격한 순간부터 내가 면접 준비를 하면서 뿌듯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떠올려 보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채우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또한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밝고 산뜻한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혜빈 대사님은 어떤 꿀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준비를 일단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엄청 떨고 힘들어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는 면접 지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뽑았었고요. 그리고 면접 당일날에도 생활기록부, 면접 예상 질문지, 그리고 독서 기록지 같은 것을 들고 가서 내가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이걸 다시 한 번 이상 보겠다라는 각오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최고야, 내가 짱이지 이러면서 네.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게 유의미한 활동을 적어도 4가지 이상은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때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4개였기 때문에 적어도 4개 이상의 활동이 있어야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헤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정민 대사님께서는 어떤 꿀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자소서의 주제 선정 방법에 대한 꿀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결과와 성적만 보이는 내신과는 다르게 자기소개서는 결과보다는 과정, 결과가 조금은 안 좋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깨닫고 느낀 점이 있다면 그러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혜빈 대사님, 이러한 주제 선정을 할 때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도 엄청 어려웠었는데요. 저는 그때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고 있어요. 그거에 도움이 굉장히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이드북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이러한 자기소개서에서는 이러한 면접 질문이 나왔다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국대학교를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등학교 적어도 2학년 때부터는 자소서 항목이 뭐가 있는지 미리 직접 확인을 하고 자신이 앞으로 채울 활동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놓으면 그 활동에 대한 퀄리티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 활동이 가장 인상에 남고 기억에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단 추천 인재가 아닌 두드림 전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면접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토론이나 발표에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선생님 분들도 혜빈아 너는 면접을 하면은 너의 장점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권유해 주셔서 저는 두드림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민 대사님은 어떠한 이유로 선택하셨나요? 자소서 항목을 보지 않는 학교장 추천 전형과는 다르게 두드림 전형은 자소서라는 항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활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기에 저는 두드림 전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형을 선택하는 데에 앞서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신, 그리고 자소서, 면접, 생기부와 같이 다양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데 나에게 무엇이 가장 제일 잘 맞는지, 내가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전형을 선택하시면 남은 입시 기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었어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만 보면은 활동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활동을 왜 했는지까지는 보여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가 이 활동을 왜 했고 이 활동을 통해서 뭘 얻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큰 이게 드림 전형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1학년 때의 활동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1학년 때보다는 전공을 확실하게 정한 2, 3학년 때의 활동 양이나 활동 퀄리티가 훨씬 좋기 때문에 1학년 때의 활동은 2, 3학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활동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혜빈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정민 대사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1학년 때보다 2학년, 3학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2학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가 2학년 때부터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저희가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또 어떻게 관심 분야를 넓혀가는지 보여줄 수 있는 학년이 2학년부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2학년, 3학년이 훨씬 1학년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전년도 입결은 뒤집기 힘들고 그리고 높은 경쟁률도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다고 입시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도 고려하고 경쟁률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림 전형은 정보적 가성을 굉장히 많이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태까지 해오신 활동 그리고 내신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적합한 학과에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두드림 전형은 희망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혜빈 대사님이 말하신 것과 같이 두드림 전형은 전공 적합성을 생기부에서도 그리고 면접에서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낮더라도 무조건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내신이 높더라도 또 무조건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신이 아닌 자소서, 면접, 생기부와 같이 다른 역량에서 자신을 잘 표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희망학과에 꼭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학교를 가는 날이 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는데 혜빈 대사님 학교는 어떠셨나요? 저희 학교도 학교 가는 날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동아리원들과 모일 시간이 정말 적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두 가지의 꿀팁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아리원들과 아예 모이지 못할 경우에는 그래도 동아리의 특색 그리고 동아리의 관심 분야인 주제를 하나 선정하시고 각자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서 생기부를 채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동아리원들과 한두 번쯤 모일 수 있다면 모이기 전에 가장 최상의 퀄리티를 보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한 후에 그 활동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생기부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빈 대사님은 어떻게 생기부를 채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학교활동을 많이 했어서 딱히 걱정을 안 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학생회 활동도 했었고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선도부 활동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충분히 열심히 하신다면 봉사활동을 따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전민 회장님처럼 동아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니까 약간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대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동아리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되니까 전년도에 했던 활동 같은 것을 좀 더 심화해서 연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2학년 때 활동을 좀 더 심화해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2학년 때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활동을 3학년이 돼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으로 좀 더 심화해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균등해서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민 회장님은 어떻게 활동하셨나요? 저는 창체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이나 아니면 독서, 심화 활동 같은 활동들은 야자 시간이나 과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PPT나 문서를 제작해서 발표를 했다는 것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교무실을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께 제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발표를 해도 될까요? 라고 직접 여쭤본 후에 만약에 창체 시간에 자습을 한다면 저는 학우들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생기부를 적을 때도 저희 자발적인 모습을 더욱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의 자기 주도성을 더욱 보여줄 수 있는 활동으로 생기부를 꾸리면 더욱 풍부한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혜빈 대사님은 어떻게 생기부를 꾸리셨나요? 저도 전민 회장님처럼 자기주도적인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과목마다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생긴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제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이것을 담당 과목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러한 점들을 담당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제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도 굉장히 많이 기재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구체적인 2022학년도 입학 정보는 동근대학교 입학처, 특히 동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가이드북을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꼭 맞는 학과와 전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입시 화이팅!